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월도 다 가고 있는 28일입니다. 오늘 사실 파이코인 영상을 3개 어느 걸 해야 되나 할 게 많았거든요. 국민은행에서 나온 부자 보고서라는 것도 몹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코인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유튜브 정책을 대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제가 어제 처음 이제 파이코인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설명했더니 왜 파이코인이 좋은지 설명했더니 금세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까 그랬었는데, 오늘 기사 중에 정말로 재밌는 기사, 우리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 지금 왜 파이코인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임스 정 기자님이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 2분 얘기했죠. 근데 또 한 분의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게 되신 분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설명했는데, 이분 기사에다가 파이코인을 대입하게 되면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계획했던 거는 내일이나 다음에 하고, 제임스 정 기자님 글을 한번 대입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기사는 이제 블록미디어에 나왔고요. JJ 칼럼 제임스 정 기자님이 이제 1월 27일 날 어제 오후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거를 했는데 그냥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앨리슨 슈레이거 것만 한 게 아니라 제임스 정 기자님 생각도 덧붙였어요. 그 제임스 정 기자님 생각이 에다가 파이코인을 덧붙이게 되면, 파이코인을 대입하게 되면 이거 파이코인 정말로 앞으로 얘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기사는 비트코인이 주류에 올라탔다. 그리고 끝났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제임스 정 기자님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하신 거죠. 요즘 기자분들 공부 안 하는데 이 컬럼 쓰시는 제임스 정 기자님은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먼저 이제 이분 이 글을 이해하려면 유진 파머, 여기 기사 중에 등장하는 유진 파머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 기사 보고 언제 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이분이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는데, 유진 파머라고 세 분이 같이 받았네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가 모든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자산 가격이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온다, 이거거든요. 결국은 1970년대에서 했기 때문에 저처럼 나이 60 혹은 70 되신 분들도 요즘 효율적 시장 가설 얘기는 다 하죠. 그런데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로 이 비트코인 기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주식 가격이나 코인 가격이 강할 때, 약간 강할 때, 아주 강할 때, 그 다음에 강할 때, 그 다음에 약하게 강할 때, 이건데, 정보가 발생될 때, 정보가 처음 비트코인이 ETF 한대, 이번엔 될 것 같아, 이더리움 될 것 같아, 이럴 때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공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소문에 사고 뉴스에서 떨어진 조금 강할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모든 시장 참여자가 정보 획득을 다 했을 때, 그러니까 EMF, 지금 이제 ETF에 대해서 ETF 펀드에 돈이 좀 쌓이고 이랬을 때는 글쎄다,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의 불균형 상태가 균형 상태로 달라질 때, 균형 상태가 됐을 때 이제 가격은 적정 가격을 찾아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원래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쓴 글에다가 제임스 정 기자님이 자기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근데 아주 재밌어요.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 잘 공부해 두시면 좋죠.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기나 하냐? 시장은 효율적이 아니야. 항상 왜곡돼. 세력도 있고, 가수요라는 것도 붙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거 인간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불합리하게 움직여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뭐 데이비드 드라이먼이라는 사람은 야 노벨상 받은 사람 말을 아직도 믿냐?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 같은 거 믿냐? 시장은 인간의 욕망이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아무튼 보죠. 하나하나 제가 봐드릴게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주류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마다 비트코인의 그 독특한 특성, 암호화폐의 그 독특한 특성을 잃어간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암호화폐 겨울이 왔다. 2021년 4월 코인베이스가 상장이 됐다. 역시 3개월 후에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다. 2021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가 나왔다. 그해 봄에 테라 루나 사태가 터졌다. 공교롭게도 비주류에 있던 비트코인이 주류인 월가로 다가갈 때마다 사고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슈레이거가 유진 파머를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 파머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랬는데 슈레이거는 저명한 경제학자 유진 파머를 끌어들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의 대중화는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암호화폐만의 특성을 희석시킨다.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이 되면 그 암호화폐의 독창성과 분산화된 성격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월스트리트라는 이 공개시장은 아주 많은 정보, 더 많은 정보를 가격에 반영한다. 펀드 매니저의 생각, 정부의 정책. 그래서 파머 교수를 유명하게 만든 효율적 시장 가설로 보면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이 되면 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와 평가가 냉정해진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극도로 효율적이므로 그 어떤 자산도 시장 수익률 자체를 능가할 수 없다. 비트코인이 뭐 1억 간다, 뭐 4억 간다, 뭐 10억 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시장에 의해서 평가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쓴 거예요. 이거에 대한 뭐 어느 거는 맞고 어느 거는 틀리고 하죠. 암호화폐의 대중화가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암호화폐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암호화폐의 특성을 희석시킨다. 글쎄요. 암호화폐의 본질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암호화폐의 본질은 실물경제와 관련 없는 가상공간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지만 근데 암호화폐가 주류시장에 편입됨으로 해서 그 독창성과 분산화된 성격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뭐 암호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지고요. 아무튼 뭐 보자고요. 그래서 결론은 비트코인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거시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대형 펀드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100% 오케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정점이고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블룸버그 기사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JJ 정 기사님이 하신 게 정말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JJ 정 이분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는 미국의 상장회사예요. 지금 16.35불인데 미국 중앙정보국이 설립한 벤처 투자고요. CIA를 비롯해서 FBI, 뭐 국가안전보장국, NSA, 국토안전부, 미국의 정보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거느린 회사, 미국에서 가장 비밀에 쌓여있는 회사, 그 다음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한 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참 이런 게 이제 미국은 뭐 사실 전 처음에 저 스페이스 X 만들어 갖고 일론 머스크가 그 뭐야 그 나사가 해야 되는 일을 왜 민간 기업이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이제는 뭐 나사가 자기네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한화 테크놀로지라든가 무슨 KF21 같은 모든 무기 회사들 국방부가 고객이잖아요. 군대가 고객이잖아요. 민간 기업이 주고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대신 주 고객이 이제 해달라는 것을 많이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하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를 끌어들여요. 기사 내용요. 기사를 이해하려면 그 문맥을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기 가린 거는 원래 기사는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제가 파이코인으로 말씀드릴게요. 파이코인은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경제를 위한 돈이라는 주장이 있다. 근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경제를 위한 돈이라는 것은 이미 좀 지나갔죠. 그거는 증권이라기보다는 상품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팔란티아의 공동 창업자, 조금 전에 보였던 이 팔란티아의 공동 창업자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암호화폐를 그들만의 경제를 위한 돈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는 거 말씀드렸죠. 여기에 창업자는 앞으로는 인공지능 세상이 나오면 인공지능 세상이 지금 본격화됐잖아요. 삼성에서 S24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암호화폐를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그들만의 경제를 위한 돈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인터넷 붐이 시작했을 때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아마존은 기존 시장 뭐 이마트나 월마트 뭐 이런 주류 시장에서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만들어낸 거다. 이게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은 시장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코인 시장 같은 게 결국은 존재하지 않은 시장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런 것이다. 비트코인 정말 그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월스트리트에 데뷔한 것이 다가 아니라 비트코인은 존재하지 않던 시장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파이코인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데 흘러갈 돈을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 코인 마켓으로 흡수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보다는 이 가능성은 파이코인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요즘 제가 최근에 계속 많이 말씀드리지만 파이코인은 실물 경제에 기반을 둔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에 사용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결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장부에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세금으로 받는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KYC를 하는 거죠. 법인은 채굴도 못 하잖아요. 오직 인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11년 전에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처음 작성했다. 11년 전에 비트코인 신청서를 처음 작성했던 사람들은 챗 GPT를 몰랐다? 11년 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11년 후에 우리는 뭐게 될까? 어떤 세상이 펼치 모르지만 그 세상에는 파이코인이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장이다. 원래는 비트코인이에요, 기사는. 근데 제가 이거 파이코인을 대입하면 파이코인이 맞네. 비트코인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여기서 아까 유진 파머 얘기를 잠깐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죠.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몇몇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정보가 지금 정보가 발생이 되긴 됐는데, 그래봐야 기껏 아는 사람들이 한 5천만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억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돈이 돼? 핸드폰으로 채굴 하는 게 돈이 돼? 그러니까 지금이 채굴을 할 때는 아주 강할 때죠. 그런데 이게 오픈 메인넷 갖고는 안 되고요. 상장을 한다 그러면 상장을 해서 어딘가로 현금과 바뀐다 라고 하면 그때는 조금 강할 때죠. 정보가 공개되는 거죠. 모든 시장 참여들한테 공개가 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 조금 강하죠. 가격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채굴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장 참여자가 정보를 획득할 때는 이때는 시장 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나 상장할 때 초기에 가격을 굉장히 높게 잡죠. 그리고 보통 5분의 1로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파이코인도 제가 보기에 처음에 상장하면 당연히 100불 이상, 어쩌면은 200불, 300불을 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호가 나거든요. 호가 난다라는 거는 언론이나 신문이나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파이코인이 상장했는데 그냥 다른 코인처럼 0.5불에 상장했다, 2불에 상장했다 이러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파이코인 IOU도 104불까지 갔죠. 104불까지 가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건 IOU였고, 실제 상장이 됐을 때 이게 정보가 상장했다, 오픈 메인넷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정보가 발생했다, 정보가 공개된다, 그걸 많은 사람이 알 때, 지금 파이오니어 분들은 지금 아직 정보가 발생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는 아직 가격은 아니지만 획득하는,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획득하는 힘이 아주 크죠. 강한 거죠. 저는 유진 파머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본격적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정보나 지식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생기고 더구나 인공지능까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보가 즉각 공개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에 가깝죠.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만 해도 코인이 뭐야, 지금 뭐가 뭔지도 몰랐을 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 몇몇이 가격을 올렸지만 지금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블룸버그에서 쓴 거고, 파이코인은 처음부터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이 사용하게끔 두지를 않고 처음부터 효율적 시장 가설에 의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채굴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파이코인이라는 것이 단지 싸게 샀다가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일물일가의 경제 법칙에 맞는 실물 경제에 사용된다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시초가가 1불에 상장이 되건 5불에 상장이 되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여태까지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게 그냥 아는 놈이 모르는 놈 등쳐먹듯이 상장했던 그런 알트코인과는 다르게 파이코인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맞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코인이 여기에도 써, 이렇게도 된대, 어디 가도 된대, 세금도 된대, 어느 나라에 파이코인 KYC는 230개국 중에서 30개국이 됐대, 50개국이 됐대, 100개국이 됐대,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면 그러면서 파이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전혀 다른 게임 체인저로서의 파이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제임스 정 기자님 기사를 보다가 이분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지 또 기사도 다른 사람도 많이 보고, 파이코인 해봐야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비트코인을 파이코인으로 바꿔서 제가 앵글을 바꿔서 읽어보니까 너무나 좋은 정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